가장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뚝 떨어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갖고 있는 집값을 다 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합해서 공시가 20억 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원래 내는 종부세는 5,133만 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951만 원으로 무려 81%가 줄어듭니다. 반면 2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는 338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들이 훨씬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면 다시 투기를 부추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100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5억 원 이하 이익을 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혜택이 훨씬 큽니다. 전체 1%도 안 되는 대기업들은 4조 1천억 원을 덜 내는데 나머지 99%인 중소 중견기업은 2조 4천억 원을 덜 냅니다. 가업 상속세,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도 모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그냥 대기업과 고자산가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재벌 대기업의 일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 감세로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낙수 효과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상당수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이 법인세 감세를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내년부터 어떻게 바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대규모 감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선 35%에서 최고 45% 세금을 매깁니다. 정부가 이 과표 구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은 1,400만 원, 4,600만 원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조정하면 모든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연소득 7,800만 원이 사람은 54만 원, 5천만 원이 사람은 18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24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냅니다. 월급 명세서에 식비 명목으로 찍혀 나오는 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지만 소득과세 구간은 14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부담을 적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은 어려워집니다. 소득세 세수는 앞으로 5년 동안 15조 7천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단 과세 원칙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37%, 미국 31%, 일본 15%보다 높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서민층, 저소득층 지원을 하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 줄여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보시면 법인세이나 종부세이나처럼 부자 감세 대책을 주로 내놨습니다. 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하는 시기에 그나마 세금 낼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줄이면 대체 무슨 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냐 하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 이루겠다. 그러려고 기업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준다는 건데 네. 이거 이명박 정부 때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리고 줄푸세가 있었죠. 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네.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면 투자를 늘리고 또 고용도 늘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네. 그 결과 세금도 더 거칠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까지 혜택을 다 본다. 낙수 효과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딱 이번처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거든요. 네. 정말 투자가 늘었나 싶어서 설비 투자 증가율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 급증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세계 유명 석학들도 낙수 효과는 틀렸다.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부추겼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 완화 감세 정책 모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번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 시즌2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돈을 많이 썼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도 매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금의 이름은 횡재세입니다. 기업 경영 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서 번 돈. 이건 횡재라는 겁니다. 법인세에 더 얹어 25%의 초과 이윤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The oil and gas sector is making extraordinary profits, not as the result of recent changes to risk-taking or innovation or efficiency. I am sympathetic to the argument to tax those profits fairly.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번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1년 소득 125억 원이 넘으면 5%, 300억 원이 넘으면 여기에 추가로 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 G20의 최저세율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Who are the winners from this? The winners are the corporations and the losers are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who end up bearing an unfair share of total taxation.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출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것만큼의 부담을 더 지운다라는 것은 이건 명확한 겁니다. 부가세도 안 올리고 소득세도 안 올리고 종부세도 내리고 법인세도 내린다면은 우리 후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나라 중 3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칠레, 멕시코뿐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